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예,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그래서 예,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 채용 시험이 저는 원래 미술을 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고2 말 때쯤 가면 이제 진로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너무 경쟁을 자꾸 시키니까 그 성향이랑 좀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해서 정해진다라는 게 두 가지 생각,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좋겠다라는 것과 세상에 정해놓은 것들을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고2 때 제가 EBS에서 플란다스의 개라는 그 옛날 일본 명작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 주인공이 네로잖아요. 이제 네로가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밑에 바지가 푸르고 위에는 붉은 조끼를 입고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저 컬러는 누가 저런 걸 색칠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면서 저런 직업이 있으니까 아마 저런 작품이 나왔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것도 직업이 가능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진로를 미술 학원을 알아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방 부산에 있었는데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서울로 가면 좋겠다 해서 원래 그 학과를 진학을 하셨던 거죠? 미술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요. 원래 회화 쪽이었는데 동양적인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를 좀 중간에 전공을 바꿨죠. 그렇게 하시고 애니메이션 쪽 어떻게 그때 한겨레 신문사에서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교육을 했었어요. 1996년도 한겨레 신문사 쪽으로 가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배우면서 이제 대학을 다녔던 거죠. 그거 배우고 거기서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뭐 본인이 직접 아니면 뭐 이렇게 팀별로 뭐 누가 감독 뭐 이런 걸 정했던 건 이제 아니고? 그때는 저희가 팀이 5명 모든 것에 다 관여를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얘는 어디가 좀 더 잘하고 이제 시간은 없는데 작품 완성해야 되니까 결국엔 좀 자연스럽게 포지셔닝이 되던데 저는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쪽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랑 좀 맞아 애니메이터의 어떤 쪽으로 이제 조금 더 포지션 된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 작품 하고 저는 군대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제 하신 거죠? 그렇죠. 졸업하고 난 뒤에는 바로 일본으로 갔어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애니메이션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뭐 상업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의 하청이잖아요. 그림만 가지고 어떤 표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경험을 하려면 어떤 기획이라든가 뭐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기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술을 전공을 이제 하니까 창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온지도 모르고 그린다라는 게 조금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서 그런 게 배우거나 아니면 할 만한 것이 없었죠. 없다라는 거죠. 한국에도 있긴 있었어요. 저기 그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국가에서 이제 달려라 하니 까치라든가 둘리, 영심이 뭐 이런 쪽요. 올림픽 끝나고 얼마 안 가다가 지원도 이제 다시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 지브리 애니메이션도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많이 흘러 들어왔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로. 굉장히 놀랐죠. 이제 옛날에 우리가 봤던 텔레비 애니메이션의 감독님이 그 극장판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보고 놀랐고, 근데 저는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처럼 갑자기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를 만들 수는 없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를 만들기 전에 미래소년 코난을 만드셨고, 그 이전에는 프란다스의 개의 어떤 명작 시리즈의 계열에 참여를 하셨고, 그런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일본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지브리 스튜디오를 보고 가신 그렇죠. 금전적으로는 어땠나요? 일본 가실 때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 취업이 돼서 가는 것도 그렇죠. 제 주변에 일본에 한 1년 먼저 가 있는 친구가 나고야에 있긴 있었어요. 친구가 있어요.
한 분 더 계셨는데 네. 이제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일본 생활이 어떻고 네. 어떻게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쭤봤죠. 어쨌든 언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제가 일본에서 돈을 벌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어학교 쪽으로 갔어요. 그 1년 과정이었는데 이제 가가지고 배우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렸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마켓 같은 데서 도시락 벤또, 일본어로 벤또, 예, 벤또 만드는 그런 코너에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예, 설거지도 하고 막 그런 예. 그 원래 애니메이션은 일본도 굉장히 좀 화려한 조명 뒤에 어떤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보통 자기가 그 그림만큼 일에 관여한 만큼 이제 페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엄청 박하죠. 100만 원을 벌기가 어려운 몇 년을 해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브리 스튜디오에 그 채용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예. 이제 그거를 해야겠다. 국적 불문이라고 돼 있어서 시험을 쳤죠. 거기랑 또 프로덕션 IG 공각기동대 만들었던 회사도 그 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준비를 했고 시험을 쳐서 두 군데 떨어졌죠. 그랬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지브리 스튜디오 를 좋아하는 마음은 이제 있었으니까 이제 그 그림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았는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정서가 느껴지는 작품을 하나를 발견을 했거든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 스태프분들 그 한테 연락을 제가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찾아갔던 게 그 어디였어요? 그 빨강무리 N이라고 명작 시리즈 있잖아요. 미술을 담당을 하셨던 분이셨고 미술만 담당하는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이제 가가지고 그림을 제가 그렸던 그림들도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배타적이지가 않고 좋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어떻게 보면 옛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없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게 예, 반가우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은 지금 일본에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인들도 들어가기 어렵다. 그 대신에 이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 예.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이제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의 작화 감독을 하셨던 분이 세우신 게 작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작화만 전문으로 하는 지금 한 50년 이상 된 회사인데요. 가보면 어떻게 했냐 해서 연락처랑 주소랑 이런 것들을 좀 주셨어요. 거긴 뭐 입사원서 이런 걸 했나요? 이제 갔더니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예,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그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슬리프하며 이런 느낌의 그런 예,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1층, 2층, 2.5층 뭐 어디로 가면 2.5층 같은 건물이 옆에 붙어 있는 구조가 굉장히 이게 어떤 구조로 된 알 수 없는 그런 건물에 그 2.5층에 그 사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장님이랑 시니어급의 애니메이터 한 분 제 그림을 보겠다고 2시간 두 분이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리도 없고 들어오기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갔죠, 집으로. 그 회사도 안 되고 직장을 못 구한 거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는데 제가 하나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갈 때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결혼한 제 아내랑 같이 갔었죠. 제가 그리고 그림을 더 그려야겠다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림을 계속 일본에서 그렸어요. 이제 그렸는데 아기가 태어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 인생 얘기를 다 해야 되는. 대학교 때 만나셨다. 그렇죠. 대학교 때 만나서 결혼도 대학교 때 했어요? 아니요. 이제 졸업하고 결혼을 하시고 바로 이제 일본으로. 와, 그럼 다 둘이서 아내분하고 갔죠. 둘이서 이렇게
같이 그림 그리셨어요? 네, 미술 전공.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 진학을. 일본 쪽에. 네. 일종의 유학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예. 아기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네.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근데 외국인일 거 아니야, 외국인. 네, 그 외국인인데 의료보험 같은 것도 잘 안. 의료보험을 들었죠. 일본에 가서. 예. 아르바이트하고 그림 그리고 이 생활은 안 되겠다. 이제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게 한 1년 뒤였어요. 이제 그 회사에. 다시 찾아갔죠. 그림을 다시 들고. 예, 1년 동안 그렸던 그림 다시 들고. 그때부터 보여드렸는데 제가 1년 뒤에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도 이제 그분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이뻐 보였던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다들 뭐 방법이 되게. 되게 다양할 텐데 네,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몸으로 좀 부딪혀야 의지도 생기고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다시 갔는데 요번에는 취업을 하신 거네요. 아직도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본인 회사에 이제 들어갔죠. 예.